자,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으로 덥습니다. 뭐 추웠다 더웠다 아니다. 추웠다 더웠다 아니라 더웠다. 그다음에 또 태풍 와서 비가 왔다. 근데 우리 마음도 그렇죠. 비가 왔다가 우중충했다가 또 밝다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뭐 부디 이 여름을 잘 보내고 내년에 또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뭐 내일 모레 7급 보는 분들은 7급에 뭐 아주 괄목상대한 점수를 받고 아마 합격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경찰직 시험 보는 분들은 또 잘 볼 거고 중경에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또 구급 검찰 보는 분들은 검찰 수사관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력하게 그런 자신감 가지고 공부를 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나눠드린 프린트 말이죠. 오늘 해야 될 특강 내용은 우리가 4년치 2016, 17, 18, 그 다음에 2019. 자, 19년은 엊그제 7월 달까지 나온 최신 판례 총망라해가지고요. OX로 만든 겁니다. 최근에 이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시험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직열 모두. 그래서 아주 빈출 판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씩 좀 다시 한번 다져두고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요. 나중에 우리가 또 유료 특강할 때 한번 더 이걸 포함해서 더 플러스한 특강을 또 할 거고요. 또 마무리할 때도 할 겁니다. 근데 한 번을 보고 한 번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걸음 단계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심화 이론 듣는 분들은 아마 우리가 교과서에서 못 봤던 판례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가 4월 달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4월 달에. 그래서 4월 달 이후로 판례가 한 10개 정도 더 나왔습니다. 아주 괄목상대한 중요한 판례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판례들을 오늘 정리할 때 이거 처음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싶어도 꾹 참을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뭐 이해가 분명히 잘 되리라 믿습니다. 자, 여튼 화이팅 하고요. 요즘 일본어 쓰면 다 죽이는 거 알죠? 제가 일본어 절대 안 쓰죠. 화이팅! 힘내자! 아자! 하면 돼.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내국법인의 대표자. 요거 자, 제 이 판례를 무슨 판례라고 했죠? 자, 속칭 파크 판례. 파크. 몰라요? 파크요? 파크 몰라요? 파크? 쌍.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 똥빵 때리고 이 외국인 이 파크 이 쌍놈의 새끼. 자, 볼게요. 내국법인의 외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했다.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자,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했다. 그럼 뭐가 되죠? 무슨 범죄가 됩니까? 1번 절도, 2번 절도, 3번 절도, 4번 횡령. 뭐가 되죠? 횡령. 오, 빙고. 벌써 검찰청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자, 횡령이 됩니다. 횡령. 그렇죠? 이때 횡령죄 피해자 똥빵 때리세요. 이 파크가 말이죠. 이 포리너 이놈이 내국법인의 대표자였거든요. 그러면 내국법인 우리나라 회사에 돈을 띵거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피해자는 누굴까요? 우리나라 회사. 그죠? 내국법인이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당연히 재판권 행사해야 되죠. 이 파크 싸대기 때려야죠.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X입니다. X. 1번 X. 자, 지금 이 좀 자료의 특성은 말이죠. 2년 전, 3년 전, 4년 전 거는 판례 원문을 붙이지 않았고요. 딱 1년치. 작년 2018년 8월부터 올해 2019년 7월까지 요 1년치만 그 판례 뒤에 붙여놨어요. 그런 것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판례가 왜 그 뒤에 해설란에 안 붙어 있냐 이렇게 반발하지 마시고 그것만 딱 붙여놨습니다. 필요한 것들. 자, 그러면 1번은 옵니까 X입니까? X. 알겠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상습 특수상해 똥빵 때리고요. 요거 오랜만인데 롱타임 노시. 자, 요거는 뭐죠? 합의부입니다. 합의부 똥빵 때리세요. 똥을 잘 쳐요. 자, 거기에 상습 특수상해 거기 위에다 하나만 적을까요? 자, 대표적인 거 이것과 비교해서 정리하는 게 뭐죠? 상습 특수절도. 위에다 적으세요. 상습 특수절도는 언제나 어디죠? 단독. 상습 특수절도는 단독. 상습 특수상해는 합의부. 자, 두 개 딱 구별하시면 됩니다. 절도는 말이죠.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전과 기록을 얘기했네. 자,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도 당신 마음을 훔쳤잖아요. 그죠?
뭐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절도는 말이죠. 따라서 빨리빨리 처리하자. 그래서 언제나 단독이 처리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나 특수 상해는 말이죠. 상해는 합의부 사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4번 두 개 묶으시고요. 3번, 4번. 자, 3번, 4번 그 알죠? 따로따로 써봐요. 따로따로 가자. 여러분들 보초 쓰는 병사 죽여봤어요? 안 죽여봤어요? 모포 훔쳐봤어요? 군대 가서? M16 훔쳐봤어요? 자, 예컨대 모포를 가서 군부대 가서 훔쳤다. 그러면 군용물 절도가 됩니다. 군용물 절도가 되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특정 군사범죄라 부른다. 똥을 빵 쳐놓고요. 특정 군사범죄, 요거는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특정 군사범죄는 어디서? 군사법원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거기 두 번째 줄 일반범죄 똥빵 때리고요. 일반범죄는 어디서? 일반법원이. 따로. 자, 다시 봅니다. 따로 가자요. 첫 번째, 다시 볼게요. 특정 군사범죄는 어디서? 군사법원이. 동일한 피고인이 한 사람이 특정 군사범죄를 저지르고 일반범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 따로. 알죠? 이건 케이스가 따로 케이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특정 군사범죄는 어디서? 군사법원이. 일반 범죄는 어디서? 일반법원이. 알겠죠? 그렇다면 군사법원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가지는 것을 보아야 된다. 없니까 있습니까? X. 왜? 따로. 알죠? 왜? 따로. 자, 4번 갑니다.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 똥을 빵 때리고요. 따로. 자, 보면 일반 범죄 똥 따로. 형법 37조 전단에 경합범 관계 있다고 모아서 하나의 사건이 기소되었나요? 자, 이때 따로 제가 특정 군사범죄는 어디서? 군사법원이. 오케이. 일반 범죄는 어디서? 일반법원이. 이거는 딱 5입니다. 그죠? 5. 그래서 이건 5가 됩니다. 자, 3번, 4번은 무슨 케이스라고요? 따로. 1번은 무슨 케이스? fuck.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자, 5번 갈게요. 아직 별표를 안 때렸어요. 이제 좀 이따 별표가 난무할 거예요. 자, 별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알았죠? 자, 그다음에 5번 볼게요. 무죄 추정의 원칙 똥빵 때리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우리 헌법에 몇 조에 있을까요? 헌법 27조 4항에 있습니다. 헌법 27조 4항. 형소법은 몇 조에 있을까요? 내가 알면 여기 앉아 있겠니? 죄송합니다. 자, 형소법 275조 2. 자, 조문 숫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헌법도 있고 형소법도 규정이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언제까지? 자, 수사를 하는 단계 몇 줄 딱. 그다음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몇 줄 딱.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 여러분들 헌법도 그렇고요. 형소법도 그렇고 무죄 추정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자, 요거는 뭐 중요치 않고요. 5가 됩니다. 5. 그다음에 6번 경찰 공무원 똥빵 때리고요. 자, 여러분들 음주 측정 해봤나요? 음주 측정 당해봤나요? 자, 음주 측정할 때 말이죠. 일단은 호흡 측정 방식이 있죠. 기계를 갖다 대고 기계를 불면 측정치가 나오죠. 좀 더 정확한 호흡 측정기치보다 더욱더 정확한 측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는 겁니다. 혈액 채취. 자, 피뽑기 뒤에서 하겠습니다. 피뽑기 방법 3가지 뭐죠? 피뽑기 동의를 받아 뽑는다. 동의. 자발적인 동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압수. 세 번째 감정에 필요한 처분. 다시 피뽑기 동의를 받아 뽑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압수.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에 필요한 처분.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네, 좋아요. 다 잊어먹었다. 이거 괜찮아. 자, 일단은 여기서 말이죠. 호흡 측정을 하기 전에 일단 경찰관이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한번 섞어봐요. 섞어봤는데 알코올 냄새가 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괜히 그냥 시간 낭비를 또 할까봐 음주 감지기 시험이 있어요.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시험 삼아서 이때 음주 감지기 시험 테스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볼게요. 여기. 자, 여기 비추고세요. 음주 측정에 의한 측정의 사진 절차로서 그 음주 감지기 똥빵 때리고요. 음주 감지기 자 시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입니다. 자, 그다음에 넥스트 페이지 갑니다. 7번 갈게요. 7번. 자, 7번 경찰 공무원 똥 때리고요. 똑같습니다. 자, 맨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갈게요. 사전 절차로 음주 측정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자, 음주 감지기 똥. 자, 똥을 잘 쳐요. 똥이 자, 핵심이에요. 똥이 알겠죠? 그럼 7번은 O. 6번이 O인데 7번이 X라면 그거는 감정 유치의 대상입니다. 6번, 7번 똑같아. 둘 다 O.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별표를 하나 때려 주십니다.
자, 8번 갑니다. 별표, 이제 별표가 시작됐다. 별표의 서막이 시작됐다, 이제. 자, 봅니다. 8번. 1심 법원이 똥빵 때려서 1심 법원이 집유를 때렸습니다. 집행유예라면 이제 실형을 면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루 항소 밑줄. 자,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루 항소하면, 검사만이 항소하면 그거 왜 써요? 불변금이 적용되지 않죠. 불이익변경금지, 불변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불변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1심보다 센 형을 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말이죠. 두 번째, 항소심 똥빵 때리세요.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가로 딱 쳐놓고요. 자, 대비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했다 밑줄. 자, 다시 한번 크게 볼게요. 1심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집유. 네, 항소심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형 선고. 그러면 1심에서 자, 받지 않았던 실형을 항소심에서 중형으로 실형을 받았죠. 그러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졌죠. 그러면 피고인을 충분하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실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충분히 자, 변호인으로 하여금 도와주도록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뭐가 핵심이냐? 그 밑에 세 번째 줄 판결 선고 피고를 법정 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 선정.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메롱파레라고 해요. 메롱. 자, 공판 항소심의 심리 단계는 가만히 있다가요. 실형을 중형을 실형 딱 때린 다음에 메롱하고 국선변호를 선정했다.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발음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는 말이죠. 판결 선고 후 법정 구속한 뒤에 비로소 메롱 하고 선정하는 건 잘못됐다. 그럼 언제부터 선정해야 되죠? 자, 그 밑에 해설을 한번 볼게요. 자, 판례 원문 보겠습니다. 판례 원문에 보면 야,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밑줄 그어놓고 진짜 중요한 건 밑줄이 안 그어져 있어요. 판례가 대단하지 않아요? 저의 이 탁월한 선택. 자, 밑에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에 밑줄 긋지 않는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이거. 거기 보면 판결 선고 전 공판 심리 단계부터 똥빵 떼세요. 이야,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밑줄의 의미가 이랬다? 그러니까 밑줄 긋은 건 다 허접한 거네. 자, 그래서 볼게요. 여기에 공판 선고 전 공판 심리 단계부터. 오케이. 선고 전 공판 심리 단계부터 쫙 국선변호를 선정해서 도와줬어야 된다. 자, 다시 그 문제 올라가 봐요. 선고 후 법정 구속한 뒤에 메롱하고 선정하지 말고 그 전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선고 전 공판 심리 단계부터 충실하게 선정을 하자. 자, 대충 이제 그 그림 그려지죠. 다시 한번 보면 1심에서 집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순간이라면 항소심의 심리 단계부터 국선을 선정해서 제대로 도와줬어야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9번 갈게요. 9번. 자, 변호인 대리는 의사표시를 한 자. 똥빵 대세요. 자, 제가 말이죠.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유일하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변호인 되려는 자, 아직 변호인 되지 못했지만 변호인 되려는 자에게 자, 무슨 어떤 권리죠? 접견 교통권. 유일하다. 그죠? 다시 갈게요. 변호인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변호인 선임 신고서가 제출돼야 되죠. 근데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인이 갓 되려는 자, 변호인 되려는 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인정된다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뭐죠? 접견 교통권. 알겠죠? 그래서 변호인 되려는 자에게 인정되는 유일한 권리가 뭐라고요? 접견 교통권. 그러면 변호인 되려는 자도 접견 교통권이 있다면 얘도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과 같습니다.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과 같다면 이건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뒤에 볼게요. 함부로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제한할 수 없죠? 자, 그러면 변호인 되려는 자에게 유일하게 주어지는 권리가 접견 교통권이라면 변호인의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도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과 같고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뭔지? 자, 됐습니다. 자, 9번은 그래서 9번은 옵니까 X입니까? X. 10번 갈게요. 10번. 자, 10번은 별표를 좀 하나 쳐주시고요. 검사의 수사 대상 방법 등에 관해서 그 뒤에 또랑빵 치세요. 사경에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 지휘서통. 사경을 수사 지휘했다. 자, 이제 사경 여러분들 이제 검찰청에 들어가거나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자, 검사님이 말이죠 수사 지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지휘서에 내부적으로 이제 문구를 작성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수사 지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기를 찍죠.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야 소주 한잔 먹자 이렇게 썼어요. 이게 까발려져 봐요. 소주가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까발리지 말자. 그래서 수사지휘에서는 내부의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 문서에 해당된다. 그렇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사경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 이거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 문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개합니까?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하지 않음. 알겠죠? 공개하지 않음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소주 한잔 먹자 케이스. 케이스 명칭을 웬만하면 다 붙일게요. 소주 한잔 먹자. 이거 하자. 소주 안 좋아하거든요. 사이다 먹자. 보면 그래서 사경에서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 문서에 해당된다고요. 그럼 공개합니까?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10번은 X입니까? O입니까? X. 11번 이것도 오랜만이군요. 네네네네. 형소법 59조 2 똥빵 되세요. 형소법 59조의 2가 뭡니까? 국민 일반의 확정 기록에 대한 열람 등 사건이죠. 일반 국민들이 확정 기록에 대한 열람 사건. 자, 이거 어디 가서 열람 사건을 행사하죠? 검찰청에. 다시 일반 국민들이 확정 기록에 대해서 검찰청에 가서 열람 등사 청구하는 게 59조 2입니다. 자, 끝나죠? 그 다음에 뒤에 정보공개법에 대한 공개 청구 똥빵 때리고요. 자, 여러분들 국가기관을 상대로 보여달라, 복사해달라, 정보공개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일반법이 정보공개법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밑에다가 일반법이라고 써요. 일반법. 일반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법이 무슨 법? 정보공개법. 이 중에서 확정된 형사기록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게 형소법 59조의 2. 그러면 59조의 2는 무슨 법? 특별법. 정보공개법은 일반법, 59조의 2, 형소법 59조의 2는 특별법이라고 쓰시고. 자, 여러분들 아시죠?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되면 뭐가 더 우선하죠? 특별법 우선입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 때문에 자, 무슨 법만 동원될 수 있다? 형소법 59조의 2만 동원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법에 대한 공개청구는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일반법, 특별법. 뭐가 우선한다고요? 특별법 우선. 그래서 X가 됩니다. 11번 X. 자, 12번 봅니다. 12번도 자, 별표를 좀 하나 쳐주시고. 자, 봅니다. 여기에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 똥. 자, 수감된 사람은 어디다가, 자, 송달하죠? 수감된 사람은 교도소장에게. 자, 교도소장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에게 송달한다. 이게 대원칙이죠. 소장에게 송달한다. 중전 주소에 송달은 싹 다 찢어버리고 다 뽀개버립니다. 따라서 볼게요. 여기에 두 번째 줄 봅니다. 그 소장에게 하지 않고 자, 뒤에 밑줄 보세요. 수감되기 전에 종전 주소 고소했다. 요거 됩니까? 안 됩니까? 내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죠? 아우지 탄광이 이거 안 돼. 그래서 보시면 수감되기 전에 종전 주소에 송달은 무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제가 근데 이걸 다 아는데 아는 거를 왜 별표 때렸냐면 그 세 번째 줄 때문에 묻습니다. 법원이 수감된 사실 모른 채 똥빵 되세요. 법원이 수감된 사실을 모른 채 중전 주소에 송달했다. 이거 그냥 무효입니다. 법원이 모른 채 갔다. 자, 소장에게 해야죠. 중전 주소에 송달은 제대로 서류의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무효입니다. 법원이 모른 채 갔다 하더라도 싹 다 무효화시키겠다. 모른 채 갔다. 이제 이걸 뒤로 바뀌겠죠. 모른 채 갔다면 이렇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된다. 저같이 속이겠죠. 나만 속는 건가 이거? X입니까? O입니까? X. 알겠죠? 모른 채 갔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번째 갑시다. 13번 갑니다. 자, 13번도 별표를 좀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송달 명의인이 체포 구속된 날. 자, 키워드는 체포 구속된 날입니다. 똥을 빵 때리고요. 체포 구속된 놈은 어디로 송달한다고요? 어디로? 교도소장으로 가자. 알겠죠? 교도소로 가자 이거예요. 근데 자, 수기록 접통지서 등의 송달 서류가 종전 주소에 송달 밑줄 닦으세요. 종전 주소에 송달이 되면 부적법 무효라 보아야 된다. 방금 전에 종전 주소에 송달은 부적법 무효라면서요. 그럼 이게 O가 됩니까? 그렇다면 별표를 안 쳤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체포 구속된 날 키워드를 체포 구속된 날로 두고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거 오전에 오후에 자, 그날이 오전에 만약에 애가 체포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되고 오후에 종전 주소에 이렇게 송달이 되었다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오전에 구속됐다면 당연히 어디로 갔어야지? 이건 교도소장으로 갔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전에 구속이 됐다가 오후에 이렇게 종전 주소에 송달하는 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있을 수 없다. 이거 무효인데 만약에 거꾸로 자 체포 구속된 날 같지만 오전에 종전 주소에 아직 구속되기 전에 송달되었어요. 그럼 이건 적법하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구속됐다. 이거는 적법합니다. 그래서 이 적법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체포 구속된 날 송달되었다 해서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옆에 쓰시면 첫 번째. 그래서 이건 따질 때 먼저 구속과 송달의 선후 관계를 따집니다. 자, 구속과 송달의 선후 관계를 따지고 선후 관계 먼저 따져서 이렇게 판단한다. 선후 관계를 따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선후 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이건 무효로 봅니다. 선후 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송달은 무효로 보고 자, 다시 갑니다. 선후 관계를 따져서 가고 만약에 선후 관계가 불분명하다면 뭐로 본다? 무효로 보자. 오케이?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선후 관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무효다 해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13번의 X입니다. 다음에 14번 갈까요? 14번 갑니다. 항소심 법원이 구치소통, 구치 내 입에서 나는 건데 구치 재미없어요? 구치소로 14번 5 15번 5 잘 어울려? 13번 볼게요. 14번 구치소 자 송달받은 사람이 구치소장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구치소장이 아닌 돈빵 떼세요. 구치소장이 아닌 사람으로 갔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다. 오케이. 자 다시 갈게요.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자는 무조건 어디로 가자? 소장으로 가자. 알겠죠? 소장이 아닌 사람에게 가면 무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15번 갈게. 15번 별표. 최신 판례라 별표입니다. 그렇게 최신 판례는 아니구나. 참. 그냥 별표 쳤어요. 그냥. 자 볼게요. 자 변호인 선임한 갑변호사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다. 갑변호사 사무소 똥빵 대세요. 내가 나의 변호사로 선임한 갑변호사 사무실로 가자. 그래서 거길로 송달을 해달라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들, 그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면 돼요? 갑변호사 사무실로 가면 되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잘 봐요. 피고인의 주소를 갑변호사 사무소로 이제 이렇게 주소 보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갑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을 하던 찰나에 아이고 그 갑변호사 사임 미치고세요. 갑변호사 그만뒀어요. 그래서 자 을 변호사가 변호사님 똥.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갑변호사가 사임했는데 변호인도 아닌데 갑변호사 사무실로 계속 가? 계속해서 쓰레기통으로 가죠. 쓰레기통.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어디로 간다? 을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 봅니다. 세 번째 끝에 갑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 똥빵 때리고요. 자, 이 갑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다더라도 얘는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졌다 볼 수 없다. 5. 알겠죠? 어디로 간다고요? 을 변호사 사무소 간다. 이제 갑이 잘린 게 갑이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을 변호사가 서면 돼. 을 변호사로 가야죠. 됐죠? 이야, 16번 한 문제 벌었네? 아까 몇 번하고 똑같아? 이거 내래 이거 똑같은 판례가 이렇게 두 개 있어. 이거 내래 이거 몇 번이야 이거? 내래 10번과 같음. 알죠? 10번과 세임. 그래서 16번은 10번 같고요. X입니다. X. 17번. 자, 17번, 18번을 두 개 묶으시라고. 자, 별표 3개를 때리시라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형사소송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받는 놈 누구예요? 일단 체험반 처벌받아요. 체험반 애들 처벌받아요. 거짓말하면 죽여요. 그 다음에 검찰직 KG에 들어온 검찰직 처벌받아요. 형사소송에서는 거짓말하면 처벌받는 애들이 누구죠? 1번 없어. 주관식이요. 1번 없어? 처벌받는 애들이 누구죠? 자, 유일하게 대한민국 형사소송에서 유일하게 거짓말했을 때 처벌받는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증인. 그것도 선서한 증인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요, 선서한 증인만 거짓말했을 때, 허위 진술했을 때 이거 자 처벌받습니다. 자, 따라서 피고인 피의자 있죠. 피고인 피의자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인하고 거짓말하죠. 거짓말한다 해서 나중에 이제 판사님께서
양형을 할 때, 형을 정할 때 괘씸죄를 동원해서 더 세게 때리겠죠. 그건 변론하고 이거 자체가 허위 진술 이거 있죠. 이거 자체가 처벌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할 수 있음을 또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늘 염두에 두고 객관적 증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인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뭡니까 있습니까? X다 겁니다. 얘들은 진실을 어떻게 얘네들이 진실을 와서 얘기합니까? 지들이 얘네들 또 진술 거부권도 인정되고요. 그래서 피고인 피의자에게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또 당연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실 의무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죠? 변호인에게 진실 의무. 그러나 피고인 피의자는 진실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중요합니다. 자, 10절 볼게요. 피의자는 똥빵 때리고요. 진술 거부권 및 유리한 진술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뭐 당근이고요. 캐롯이고요. 그런데 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똥빵 때리세요. 진실만을 진술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보아야 된다. X입니다. 알겠죠? 이 사람들은 허위 진술을 하는 거 당연하고요. 거짓말하는 거 당연합니다. 자, 옆으로 반대 표시하고 변호인의 진실 의무를 쓰세요. 변호인은 진실되게 움직여야 되죠. 변호인의 진실 의무와 반대 표시하고요. 자, 다시 갑니다. 피고인 피의자는 진실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수사기관은 말이죠. 이걸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잘 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별거 3개요. 자, 봐봐요. 2019년 3월 14일. 3월 14일 미주고요. 마이 birthday입니다. 농담이고요. 18번 볼게요. 18번. 자, 피의자가 똥을 빵 때리고요.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 진술 몇 줄?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 이거 당연한 피의자의 행태입니다. 속지 말아야죠. 우리는 속지 말고. 자, 봐요. 그 다음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거짓말임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객관적 자료,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줄입니다.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똥빵 대세요.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 수집 조사를 마쳤다. 몇 줄 가로쳐요. 야, 이거 안 되는데. 아이고 정말로 이거 뭐야 이거 내려 이거 좀. 자, 허위 진술 증거만 가지고 그냥 수사를 종결했다 이겁니다.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수사기관 잘못이죠. 그러면 저 피의자에게는 몇 허위 위계에 의한 공방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계가 뭐예요? 속인다. 속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수사기관은 당연히 충실하게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위계에 의한 공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형법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법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줄. 자, 넘버링 하면서 판례 정리할게요. 넘버링 1번.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또는 자, 인정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넘버링 1번이요. 수사기관에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똥빵 대세요. 이와 같은 허위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 수집 조사를 하였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그치는 의한 것으로서 뒤에 위계 등에 의한 공방죄가 성립된다 볼 수 없다. 1번.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그러나 but 2번입니다. 2번.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똥빵 대세요.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결과 수사위원이 나름대로 충분한 수사를 하더라도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이 두 가지 키워드. 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거는 위기에 의한 공방죄가 성립된다. 1번은 안 됨, 2번은 됨. 두 개 확실히 구별되죠? 오케이, 그렇게 보면 돼요. 쏘기기 쉽습니다. 아마 내년에 시험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하반기에 있는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19번 갈게요. 19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조치. 자, 거기에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조치. 똥빵 때리고요. 자, 우리가 거기다 써요. 불신검문. 불신검문에서 많이 봤었죠. 예방작용. 자, 불신검문의 일환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런 제지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당근 눈앞에 막 이루어지고 있다. 막 이루어지고 있다. 막 이루어지고 있는 또 객관적 상황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제지 조치를 하죠. 일반 선량한 시민들을 함부로 제지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있고 막 뭐 객관적이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19번하고 20번 묶으세요. 20번도 똑같은 건데 제가 사이다 먹고 취해갖고 이걸 만들었나 봐요. 똑같아요. 20번 볼게요. 여기 똑같이 경찰관의 제지 조치 똥빵 때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줄 눈앞에서 막 몇 줄,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몇 줄. 똑같죠? 그 위에 9번하고 19번하고 똑같고요. 여기는 먼저 조금 더 제가 더 넣어놓은 겁니다. 맨 밑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직접 제재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 어떤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 맨 밑에 절박한 사태 밑줄. 자, 우리도 절박하죠. 간절한 소망, 절박한 소망,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통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21번 할게요. 21번 별표. 요거 알죠? 아유, 음악 뒤지게 틀어놨어. 막 밤에 막 공부하는데 여기 청타빌딩 옆에 말이죠. 저기 원룸에서 말이죠.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고 난리 났어요. 개새끼들이. 그 동작 전자가 신고했더니 경찰들이 와서 막 소리 질러 막 음악 좀 꺼요. 들려 이게? 그 음악을 어떻게 꺼야 될까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해야지. 전기를 차단하자마자 딱 끊치죠. 애들 춤추다 말고 얼음 잡았다 이거요. 귀가 안 나요 이거? 전기 차단하고 이것도? 자, 볼게요. 21번.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 진압,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이때 제지로서 거기에 키워드는 뭡니까? 전기를 일시적 차단 동.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건 뭐 이거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차단시켰어요. 그 음악 소리 못 나오게. 이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용된다. 허용된다. X입니까? X입니까? X. 자, 전기 일시 차단. 거기다 키워드도요. 일시 전기 차단 케이스. 전기 차단 케이스. 알겠죠? 전기 차단 케이스. 그거 볼게요. 밑에 해설란 보면 거기 내용들 할게요. 세 번째 줄 보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음악을 크게 켜놓거나 미친놈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신고 들어가서 범죄를 막고 주민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고를 만나려 했으나 피고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춤만 추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전기를 차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면 됩니다. 졸지 말자. 오전이고 오후고 야간이고 다 존다. 간절함이 부족한 거죠. 그죠? 22번 별표 떼시고요. 자, 22번은 요거 알죠? 자, 2013년 자 6월 18일 이때까지 성폭력 범죄가 뭐였죠? 친고죄. 그래서 이때까지는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였습니다. 자, 친고죄였던 시절에 고소가 필요하죠. 이때 고소기간은 몇 년이었다고 했죠? 1년. 고소기간 1년. 기억 안 나요? 안 나오면 지금 내면 됩니다. 자, 고소기간 1년짜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2013년 6월 19일부터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죠. 친고죄가 폐지되었지만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2013년 6월 18일까지 저질러진 범죄는 무조건 지금도 친고죄로 취급합니다. 자, 요 이후에 6월 19일 이후에 벌어진 범죄는 이제 친고죄가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는 다 친고죄라고요. 그래서 2013년 6월 18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전히 친고죄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진행하죠? 범인을 안 날로부터. 기억나죠? 범인을 안 날로부터. 혹시 세 문제가 아니세요, 여러분들?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범인 안 날로부터. 범인 안 날로부터. 범인을 안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처음에는요, 범인을 몰랐어요. 몰랐다가 이게 한 2016년 정도? 이때 드디어 범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이때로부터 고소기간 진행하죠. 근데 이미 2016년도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거든요. 폐지된 이후라도 그 전에 저질러진 범죄는 여전히 뭐로 취급한다고요? 친고죄로 취급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안이 뭐냐면 문제가 된 쟁점이 옛날처럼 1년짜리를 따라갈까? 그래서 저게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지금 6개월만 고소기간이라고 했죠. 6개월 지금 현행법대로 일반 친고죄의 고소기간인 6개월을 따라갈까? 아니면 옛날처럼 저 1년을 따라갈까?
그래서 1년짜리일까 6개월짜리로 갈까? 이게 문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말이죠. 옛날에 친고죄였던 저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거 여전히 1년짜리로 가야 된다. 6개월로 단축되는 게 아니다 겁니다. 즉 옛날에 있던 이 성폭력 범죄의 이 친고죄였던 저 논점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친고죄니까 고소기간 여전히 얼마? 1년. 알겠죠? 1년.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볼게요. 성폭력 범죄, 친고죄 고소기간 특례 1년이 삭제되기 이전에 밑줄 그세요. 이전에 똥빵 드리고 이전 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요? 2013년 6월 18일. 그거 외우라고 했죠. 꼭 외워야 됩니다. 저 날짜는 꼭 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례 규정 삭제 후에 고소기간은 몇 개? 6개월로 단축된다? No. 여전히 몇 년? 1년. 알겠죠? 자, 이건 X입니다. X. 자, 그다음에 23번 이것도 별표. 별표가 아닌 게 없어요. 내래 이거 참. 내래 참.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자, 여러분들 골석재판 중에서 소처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재불명. 자, 소재불명일 때, 자, 골석재판 가는, 자, 조항이 있습니다. 골석재판, 뭐, 유증받은 허약한 법무사, 이렇게 나갔던 두 문자 기억날 거고요. 거기서 항정 없이 소구한다 해서 소에 걸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요거 1심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골석재판 가는데, 6개월 기다렸다가, 6개월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재불명. 이럴 때 2회 이상 공시송달 진행한 다음에 골석재판 진행한다. 기억나요? 난다 단아. 골석재판 진행했습니다. 자, 골석재판 진행하니까요. 거의 뭐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제 1심이 선고되면 며칠 내에 항소를 제기하게 돼 있죠. 7일 내. 7일 내 항소를 제기하는데 지금 애가 소재불명이니까 알턱도 없죠. 알턱이 없으니까 7일 지나가서 확정됐어요. 자, 이게 이제 골석재판 지나고 확정됐다고요. 자, 확정이 된 다음에 가서 자, 나중에 봤더니 피고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겁니다.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자, 나중에 봤더니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로 이렇게 소재불명이 되었었다. 어디에 뭐 산사태로 매몰돼가지고 2년 만에 깨어났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불강력으로. 그럼 나중에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렇게 만약에 소재불명이어서 이렇게 확정되었다면 이거 구제를 해줘야 되죠. 자, 구제 방법은 두 가지. 기억나죠? 첫째는 재심. 재심 며칠 내에 재심 제기하게 돼 있죠? 14일 내. 14일 내 재심 제기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권 회복 청구할 수 있다. 항소권 회복 청구. 그래서 재심 청구하거나 항소권 회복 청구 둘 중 하나 할 수 있다. 둘 중 하나. 자, 이럴 때 자, 재심은 당해 확정된 원판결 법원으로 갑니다. 자, 몇 심에서 확정됐죠? 1심. 그래서 이건 1심에. 그 다음에 항소권 회복 청구하면 이제 항소권이 회복되니까 몇 심으로? 2심으로. 2심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자, 요걸 선택하면 1심으로 가고요. 요걸 선택하면 2심으로 갔다. 자, 이제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나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철회나 불원은 언제까지 가능하죠? 1심 선고 전까지. 따라서 요걸 선택해야만 고소 취소 가능하고 또는 철회나 불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요걸 선택하면 제 몇 심으로 갔죠? 2심으로 갔죠. 2심 가면 철회 불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불원 불가능하다. 오케이, 불가능합니다. 자, 요거 있죠. 요거 뭐 아주 중요한 케이스라고 몇 번 말씀을 했고요. 요거는 다 알고 있는 케이스. 자, 봅니다. 여기 23번. 자, 그 반사불벌죄 똥빵 때리고요. 자, 소초법 23조에 따라 피고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해 판결 확정. 자, 밑줄 가로쳐놓고 다 소재불명이라고 쓰시고 소재불명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로쳐요. 피고인이 1심 법원에 같은 법 23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한 대신 가로 딱 쳐놓고요. 항소권 회복 청구 똥 때립니다. 항소권 회복 청구하면 제 몇 심으로 갔죠? 이제 2심으로 가시오. 2심으로 갔으면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철회 불원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요? 1심 선고 전까지만. 그럼 요거는 O입니까? X입니까? O. 됐죠? 그 다음에 24번 갈까요? 24번. 자, 24번은 자, 일단 조세 범칙행위 조동. 조관 출동 뭐죠? 조관 출동 즉고발 사건.
직고발 사건은요, 관계 공무원이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자, 선택 여기 볼게요. 선택 뭐 할 수 있죠? 자, 이게 죄질이 좀 경미하다. 죄질이 어쩌다 한번 했다. 그러면 자, 통고 처분합니다. 통고 처분하고 통고 처분으로 범칙금 때리고 말아요. 근데 요거 상습적으로 하더라. 상습적으로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하죠? 고발해서 형사처벌시킵니다. 그래서 즉시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시킨다.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다. 누가 선택할 수 있죠? 공무원이, 세무서장님이, 조사공무원이.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 카드 쓰는데 둘 중에 하나 카드를 하나 쓰면 이거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못 씁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걸 못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키워드는 말이죠. 아마 고발한 후가 될 겁니다. 자, 또 보세요. 고발한 후, 똥. 자, 그러면 요 카드를 썼죠? 고발한 후 요 카드를 썼죠? 요 카드를 쓰면 이제 나머지 카드는 버립니다. 나머지 카드는 버려. 알겠죠? 나머지 카드 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카드 버렸어요. 통고처분 버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통고처분을 했다? 이건 무효입니다. 알겠죠? 고발을 선택했다면 고발로 가는 겁니다. 이제 통고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봅니다. 여기. 자, 고발한 후에 똥빵 때렸죠. 뒤에 통고처분을 하였다. 자, 이 통고처분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아주 유명한 판례고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 더 써요. 기판력도 없다. 나중에 기판력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기판력도 없다. 이렇게 자 보아두시면 됩니다. 자, 25번 가까이 25번 25 갑니다. 통신제한조치. 요거 통신비밀보호법. 기춘희 형님 알죠? 자, 형님께서 받아들인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제한조치. 요거는 한참 막 이루어지는 거. 동시에 ing만. 제가 ed 있죠. ed. 이미 수신이 완료된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뒤에 또 보세요. 이미 수신이 완료된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만 한다고요? 그 밑에 동시에 하는 것만 이러세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만 되고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만 감청이 가능하고요. 이미 수신이 완료된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입니다. 25번 X. 26번 이것도 내래 오랜만이구만. 자, 키워드 뭡니까?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뭐가 되죠? 위수증이 됩니다. 위수증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됩니다. 뭔 증이라고요? 위수증. 위수증 대표적인 위수증이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27번 갑니다. 네네,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자,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또는 빵 때리세요. 요거 범죄에 관련된 것만 확인 제공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대상 범죄는 맨 끝에 밑줄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 한정. 요거는 밋밋하죠. 5입니다. 28번 별표. 요거 패킷 감청 기억나죠? 패킷 감청, 인터넷 회선 감청. 패킷 감청은 뭐 두드려 맞았다고요? 1번 싸대기, 2번 헌법 불합치. 뭐 두드려 맞았죠? 헌법 불합치. 기억나요? 자, 왜 이게 헌법 불합치를 맞았냐면 인터넷 선으로 흘러가는 정보는 무궁무진하고요. 그다음에 이 정보가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정보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선을 딱 감청하면 뭐 그 사람의 개인 정보가 모든 게 싹 다 들어온답니다. 범죄 관련 정보만 뽑으려다가 기타 막 그 개인 정보들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께 다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회선 감청하다가 막 동네 다 감청하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개인 정보들이 막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의해서 감청이 되고 있죠. 이거는 그래서 뭔가 개선하라. 근데 하루아침에 이걸 위헌 결정을 때리면 인터넷 회선 감청을 절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패킷 감청을 하긴 하되 2020년 3월 31일까지만 하게 하고 그 전까지 빨리 개선하라고 합니다. 개선책을 내서 빨리 발표하라. 그래서 헌법 불합치를 때립니다. 자, 볼게요. 여기에 패킷 감청 똥. 패킷 감청과 같은 표현이 인터넷 회선 감청 똥빵 때리고요. 이거 언제까지라고요? 헌법 불합치. 그 제목에 맨 끝에 헌법 불합치 똥빵 되세요. 뭐 헌법 불합치하고 위헌 결정 다른 점은 뭐예요? 위헌 결정은 오늘 당장 right now 당장 효력 상실. 헌법 불합치는 일정한 시점까지 기한 유예를 주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줬죠? 다음 페이지 맨 뒤에 2020년 3월 30일 똥빵 때리세요.
요때까지. 알겠죠? 2020년 3월 30일까지. 자, 이거 별표 쳤죠? 자, 인트로 해석 감청. 이거는 중요합니다. 별표 땅 때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패킷 감청 문제가 나오면 패킷 감청 문제가 나오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몇 년도까지는? 2020년 3월 30일까지는. 알겠죠? 그때까지 입법 개선은 하라고 촉구했지만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패킷 감청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거 조른 바이러스가 다 퍼진 것 같아. 쫙 그냥 그냥. 자, 볼게요. 29번 할게요. 나도 졸리다. 자, 사람의 목소리라면 목소리 좋죠. 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알아들었어요? 이건 대화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뒤에 외쳐서 단순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 탄식동.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이게 무슨 대화야? 이게 무슨 이게 도청하고 뭘 도청해? 묵묵박. 뭐 이게. 그래서 이거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된다 볼 수 있다. No. X입니다. X. 알겠죠? 29번 X죠? 이거를 별표 치면 진짜 감정 유시 대상이 되겠죠. 별표 안 쳐도 되겠습니다. 30번 볼게요. 대화 원래부터 참여차는 제3자. 똥. 강원래예요? 안 웃으면 좀 이따 그냥 막 농담 없이 수업한다 이제. 내 성격 알죠? 건들지 마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지금 녹음은 말이죠.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자, 대화 당사자 1박이 녹음하면 이거는 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거는 괜찮다. 그렇죠? 그러나 제3자가 녹음하면 제3자 녹음은 일방의 동의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무조건 무의수중입니다. 통비법 위반. 그렇죠? 자, 여기 키워드는 뭡니까? 제3자. 제3자가 녹음했다. 제3자 녹음은요. 쌍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일방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부 다 뭐 위반이라고요? 통비법 위반. 그러니까 위수중이라고요? 네, 위수중. 따라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그때 통비법 위반 된다? 오케이, 위반됩니다. 옵니까 아니면 옵니까? 오! 31번 갈까요? 체포영장이 제시. 똥빵 됐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알죠? 요거. 자, 보면 여러분들 영장이 나왔어요. 이게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 나왔어요. 영장이 집행 누가 하죠? 현장에 검사의 지휘로 사경 집행합니다. 자, 집행할 때 일단 영장을 보여준다 제시. 다음에 미란다 고지한다. 기억나세요? 미란다 고지. 자, 영장의 제시는 사전 제시가 원칙인데 때로는 사후 제시 긴급 집행도 있다. 자, 미란다 고지는 뭐죠? 피, 채, 변. 아무도 따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웠다 이거. 놀라운 현장이다 이거. 자, 이거 제시하고 할 때 영장의 제시도 사전 제시가 원칙이고 사전 제시지만 사후 제시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전 고지요 사전 제시가 원칙인데 때로는 폭력으로 저항할 때는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제압한 후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례입니다. 거기 볼게요. 자, 여기에 체포영장 제시 똥빵 때려있죠? 그 위에다 써요. 미란다 고지 이퀄 체포영장 제시 이퀄 미란다 고지 똑같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자 미란다 제시라네. 미란다 고지 체포영장 제시 같이 미쳐가는 거야. 뭐 있어 그냥 내래 뭐 그냥 뭐 있어 그냥. 자, 이거는 말이죠. 이전에 미리 똥 따르세요. 사전에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그러나 그 밑에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 제압하는 과정 똥빵 때리고요. 이 여의치 않을 때는 몇대 제압한 후에 똥.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전에 미리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제압한 후에도 할 수 있다. 이거는 미란다 고지하고 영장의 제시 똑같아요. 영장의 제시 미란다 고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2번 갈게요. 이거는 뭐 내래 아무것도 아니네 뭐 그죠?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통.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경찰 나빠요. 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5입니다. 됐죠? 31번도 5고요. 32번도 5고요. 33번 볼게요. 이거 소심 경찰 케이스 있죠? 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해서
주거지를 방문했어요. 잘했어요.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했어요. 아이 소심하기는 그냥 가서 문 두드려가면서 나와 이 새끼! 그래. 그랬어야 되는데 소심하게 전화를 걸어 나오실래요? 이렇게. 응하지 않다. 누가 응해요? 마약한 애들이 지금 뭐 눈이 막 시뻘게 졌는데 뭘 나와.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헐크로 변해요. 소심한 경찰이 이제 헐크로 변했습니다. 자, 키워드는 뭐라고요? 진문을 강제로 읽어 들어가. 똥.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 쭉 읽으면서 키워드만 찾아내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제가 늘 수업 시간에 키워드를 똥똥 쳐드리죠. 진문을 강제로 읽어 들어가. 왜 소심했던 사람이 갑자기 헐크로 바뀌었어요. 우리 집 현관문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얼마 주고 바꿨는데 강제로 읽고 들어가면 다 부시잖아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위법하다 할 수 있다. 위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알겠죠? X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34번 갈까요? 35번까지만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34번 갈게요. 키워드 뭘까요? 접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똥빵 되세요. 아까 32번과 이퀄, 32번과 이퀄 시켜놓고 준수하지 않은 채 현행범 연행하려 했다.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옵니다. 5. 35번 갈까요? 이거는 뭡니까? 재량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 인식하고 똥빵 되세요. 우리 경찰관님께서, 우리 김순경께서 저리 재량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 인식했다면 해서는 안 됐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했어요. 이야, 대단한데 이거 어떻게 공부해갖고 들어갔는데 말이죠. 옷 벗으려고 말이죠. 자, 이건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왜?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감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 나빠요.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해당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36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